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3월 9일 인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사전투표도 있었지만 오늘 본투표를 통해서 20대 대통령,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0대 대통령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투표 상황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투표율이 특히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좀 낮았던 대구 지역이 상당히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다. 본투표에서는 그런 투표를 보이고 있다는 집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각 진영이, 양 진영이 총집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세가 강한 영남 지역에서 투표를 높게 놓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하겠죠. 자, 지금 양쪽 지역 대결 구도가 옅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진영 대결로 가면은 또 어느 정도 지역 대결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에 이 관전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고, 일단 오늘 조간신문 일면 톱 제목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날이 되면은 그 편집자들, 신문사 편집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일면 제목을 뽑아낼까? 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도 그런 특색들을 언론사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이 5년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이렇게 제목을 뽑았죠. 오늘이 5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당신의 한 표. 이렇게 제목을 뽑는 것은 좀 전형적이죠. 아주 드라이하게 뽑는 겁니다. 자, 서울신문 보시면은 우리를 바꿀 당신의 한 표, 대선 해서 대선. 그래서 이 대선을 이 사전적 풀이를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합니다. 대선. 자, 명사 이렇게 해서 1. 대통령을 뽑는 선거, 2. 대한민국 5년을 결정하는 날, 3. 정치교체, 대정권교체, 진검승부. 정치교체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하죠. 정권교체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립, 불복 아닌 통합, 화해의 시작.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한겨레 신문은 그래도 투표 이러면서 위에는 사진들은 작은 사진들은 유권자들이 본인들이 소망하는 바를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펼쳐 보이고, 그래도 투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도 투표는 이 팬데믹 꼭대기에서 비호감, 냉소를 넘어 투표하자. 자, 이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는 아주 이채로운 편집을 했습니다. 일면톱에서 오늘 난 희망을 찍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 사람들의 한 줄 바램, 다음 대통령에 대한 한 줄 바램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자, 이런 식의 편집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신문은 영남일보입니다. 영남일보. 간단합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자, 누구? 물음표입니다.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이냐. 이렇게 메시지가 확 와닿죠. 자, 그래서 이런 날은 아침에 각 신문사 편집자들이 모든 신문을 모아놓고 품평을 합니다. 자, 우리 신문이 잘했다, 아니면은 좀 부족하다, 이런 품평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판세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이 대선 상황을 바라봐야 될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양쪽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판세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 추이는 지금 깜깜이 공표를 하지 못하지만은 지지율을 다 지금 가지고 있죠. 각 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이런 데서 조사한 것이나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해서 공표는 하지 못하는 그 지지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양당 지도부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놓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국민일보에 보도된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캠프에서는 오늘 본투표에서 보수층이 몰리면, 지금 대구가 제가 본투표율이 지금까지 높다고 말씀드렸죠. 대구나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또 수도권 아니면 충청권, 뭐 강원 이런 곳에 또 호남에서도 뭐 보수 지지세가 있죠. 보수청이 몰리면 득표율 50% 과반, 두 자릿수 격차도 가능하다. 이렇게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자, 그런 분위기죠. 지금 뭐 부정투표 이야기도 나오고 부정개표 이야기도 나오는데 워낙 선관위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래도 압도적으로 이 투표, 몰표가 가면은 거기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는 아무래도 크게 줄어들겠죠. 부정이 개입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이 보는 판세는 이 극적인 야권 단일화,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후에 성세를 잡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또 정권 교체 열기가 윤석열 후보에게 뭉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심판론도 작용할 것 같아. 자, 관계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최소 7 내지 8%포인트 정도 격차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7, 8%포인트. 이것은 저도, 여당의 뭐 최고위원이나, 야당,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분석을 들어보면은 한 7% 뭐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부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분노한 중도층, 부동층의 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쏠릴 것이다. 자, 저는 이 말에 동감을 합니다. 이 분노표가 쏟아질 것이다. 쏟아지면은 저는 거의 10% 가까운 한 9%포인트 차이까지 나서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오늘 투표일이죠. 투표일인데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다입니다.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 수. 그렇게 K방역 자랑을 하더니 지금 K방역이라는 것이 사실 의료진에 의해서 초기에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것을 마치 정부가 자랑서 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막 자랑을 하더니 자아자찬을 하더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완전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손을 놔버렸죠. 포기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무능함을 보이는데 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해서 좀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죠. 뭐 상임 선관위원 억지로 유임을 시키려다가 또 선관위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포기를 하고 또 선관위원 안에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을 집어넣고 막 이런 식의 엉망으로 만든 그 결과로 그 후유증으로 지금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 벌어져 버린 정말 무능의 극치 여기에 대한 분노 투표가 오늘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제대로 늘어난 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는데, 자,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는 계속 역전 이야기를 합니다. 역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지지층이 총결집을 해주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언더독 효과. 투견을 할 때, 개싸움을 할 때 밑에 깔린 개를 응원하는 그 효과를 지금 노리는 겁니다. 민주당 역전 문턱 다다랐다. 그리고 지지층 결집된 2.5%포인트 차이 승리. 자, 2.5%, 3%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지지자들이, 진보 유권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아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호소하는 어떤 심리전입니다. 자, 2.5%. 아주 낮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지금 거의 역전 직전이다. 9일 본투표에서 잘 버텨주면 이긴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 직전까지도 이렇게 간발의 차를 예상하고 있는 것은 언더독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위기감을 강조해서 지지층의 결집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자, 이런 진보 지지층의 결집 때 분노 투표,
중도까지 포함됩니다. 아니 진보까지 포함되죠. 이 분노 투표에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무능하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뒤로 숨어버리고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뭐 대선 전날 나온다는 메시지가 뭐 투표 동료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 뭐 여가부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니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더 활성화해야 된다. 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대선 전날 받아치는 이런 메시지나 내고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코로나19에 노출돼가지고 악화 일로에 처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도 없습니다. 그런 무능한 정부에 분노한 보수, 중도, 진보 유권자들이 오늘 투표장에 많이 나가면 정말 압도적인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오늘 조선일보를 기준으로 해서 5가지 오늘 관전 포인트, 핵심만 딱딱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사면에서 5가지 관전 포인트 했는데, 뭐, 투표율, 또 가반 투표 넣을지, 지금 보수, 진보, 씹는 주기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엔 깨질지, 또 지역별로, 지역 구도가 어떻게 될지, 또 세대 경쟁은 어떻게 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투표율. 80% 넘긴 투표율이 1987년 직선제 이후에 유일하게 80% 넘긴 것이 1997년 DJP 연합을 한 김대중 후보가 이긴 선거죠. 거기서 이해창 후보와 맞붙었을 때 상당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때 투표율이 유일하게 80.7, 딱 80%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80%를 넘길까? 자, 사전투표율 36.93% 역대 최고치. 그래서 여야 지지층이 총결집하는 신호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투표에서도 올라가면 80%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자, 서로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 서로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분노 투표가 거기에 상당 부분 들어가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과반 득표자 나올까? 지금까지 과반을 87년 이후에 50% 이상 기록해서 대통령이 된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때 51.6%. 그래서 공교롭게 5.16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결행한 5.16과 비슷하다. 5.16 같은 수치가 연상된다. 그래서 51.6%가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그것이 이 과반을 넘긴 유일한 득표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 후보는 48.02% 해서 졌죠. 자, 그래서 이번에 과반 득표자 넣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하겠죠. 과반을 기록할 수도 있죠. 분노 투표가 막 쏠리면은. 그 다음에 10년 주기 정권 교체.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정치권의 대표적인 가설인데 그 전에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 직선제를 다시 도입했죠.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이렇게 보수 정권이 5년, 10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권이 5년, 10년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창, 박근혜. 죄송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래서 보수 정권이 또 5년, 10년을 했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또 진보가 들어서서 그럼 문재인 다음에 또 5년 진보 아니냐. 그래서 10년 주기설을 진보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번에는 깨질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5년밖에 못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또 반칙과 특권, 뭐 조국 사태, 윤미향, 뭐 엄청나게 많죠. 울산시장 부정선거, 뭐 월성 원전 너무나 많은 반칙과 특권이 있었고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고 지금 당장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더 이상 진보 쪽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렇게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영남, 윤석열은 호남 득표율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과거보다는 지금 지역구도가 좀 옅어졌습니다. 지역구도가 옅어졌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양진영이 결집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 지역별로도 좀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관전 포인트고, 마지막은 세대별 득표율입니다. 세대별 득표율. 이것은 특히 2030 청년 표심이 지금까지는 대선 때 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고 다들 봤죠. 그 젊은 층들은. 그런데 이 젊은 층들도 뭐 취업 문제나 집값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도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찍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고, 오늘 이 7시 반에 확진자, 격리자까지 투표를 마치게 되면은 출구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전에는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를 했죠. 지금도 오늘도 방송 3사가 합니다. 뭐 KBS, MBC, SBS가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종편 채널인 JTBC가 별도로 출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출구조사 결과가 7시 반 그 확진자 투표까지 딱 마치면은, 물론 그 시간에 확진자 투표가 다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7시 반까지 들어가서 대기표를 받으면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어쨌든 7시 반에 이 출구조사 발표가 됩니다. 그 발표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지금까지는 출구조사가 맞춘 확률이 대선에서는 100%입니다.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사전투표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전투표는 이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출구조사에 사전투표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 높은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은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자, 그런 전망도 나오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으면 뭐 사전투표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어도 당선이 확실하겠죠. 그래서 7시 반 이 출구조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한국경제 역대 당선인 100% 마친 출구조사. 그런데 이번에는 장담 못한다. 사전투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 장담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 압도적인 차이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은 또 어떤 사전투표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나오면은 그것은 7시 반에 당락은 저희들이 짚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또 투표를 꼭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그 투표 상황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있는지 지켜보면서 오늘은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선거권의 혼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